5장 3절 확장된 거듭제곱급수인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아주 효과적인 이 몇급수 해법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5장 1절과 그리고 5장 2절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살펴봤었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리 1번, 즉 5장 1절에서 배웠던 정리 1번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건 또 어떤 것인지를 구별함으로 해서 만일 정리 1번, 5장 1절에 정리 1번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몇 급수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 1절에 정리 1번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런 미분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낸 수학자 이름을 따서 이 방법을 우리는 프로비니어스 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로비니어스가 찾아냈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두 가지 이 미분방정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미분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변수 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입니다. 하나는 바로 앞절에서 배웠던 르장드르 미방이고요. 또 하나는 저 2장에서 한참 전에 우리가 배웠었죠. 2장 4절쯤인가에서 배웠던 오일러-코시 미방입니다. 이 두 미분방정식은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인데요. 둘 다 y2 프라임 앞에 계수가 1이 아닙니다. 즉 표준형이 아니기 때문에 두 미방을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편의상 이 값이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나눗셈을 해보면은 y2 프라임 1-x의 마이너스 2x y 프라임 1-x의 n 플러스 1 y 이퀄 0였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오일러-코시 미방도 y2 프라임 앞에 계수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하고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y2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ax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b y 이퀄 0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서 a, b는 모두 다 상수고요. n 플러스 1도 역시 상수값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 미분방정식의 이 부분이 px 역할하고요. 이 부분은 qx 역할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rx가 0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장 1절 정리 1번을 통해서 p, q 그리고 r이 다 같이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면 즉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이미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몇급수 전개가 가능한 함수를 말하는데요. 이미 5장 2절을 설명할 때 르장드르 미방을 설명할 때 p하고 q가 원점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p, q 그리고 r도 모두 다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기 때문에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y도 역시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해석적이니까 이 미방을 만족하는 해는 당연히 y는 이퀄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대입을 해서 이 계수사의 관계식을 찾아서 해를 구했었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 아래쪽에 주어지는 이 오일러-코시 미방의 표준형 모양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방정식도 y 프라임 앞에 계수 얘가 px 역할하고 그 다음에 얘가 qx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제 이 px하고 qx는 x 이퀄 0를 대입해도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석적이었기 때문에 정리 1번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니까 해도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서 이론꼴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일러-코시 미방의 표준형 모델을 잘 살펴보면 이걸로 나눴다는 얘기는 당연히 x가 0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x 이퀄 0에서 나눌 수 없잖아요. 불능입니다. 우리는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일단 그 점을 중심으로 한 몇급수 전개가 돼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 함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분의 a는 x분의 1에다 a를 곱한 것뿐이니까 그냥 x분의 1로 할게요. x분의 1은 당연히 매크로니 급수 전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x의 제곱분의 1도 매크로니 급수 전개할 수 없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오일로코시 미방의 px하고 qx 부분은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리 1번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일로코시 미방을 이런 식으로 놓고 풀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미분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론이 바로 프로비니우스 해법입니다.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가 필요합니다. 정칙점, 특이점, 그리고 정칙특이점이라는 용어가 필요한데요. 먼저 정칙점이라는 용어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칙점은 레귤러 포인트란 말로 또는 이제 오디너리 포인트라고도 사용하는데요. 정상점이라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둘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자, 이 레귤러 포인트 정칙점은 px하고 qx가 예문을 갖고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px, qx 대신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bx, cx라 놓은 것뿐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bx란 부분 표준에서 말하는 이 px, qx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cx란 부분, 자, 이렇게 표준으로 놨을 때 bx하고 cx가 만일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었다라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이 두 개 함수가 각각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이 x 이퀄 제로, 즉 원점은 정칙점이다 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함수가 동시에 원점에서 해석적이 돼 준다면 원점은 이 미분방정식의 정칙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에 반해서 특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다시피 이제 여기가 이제 px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qx 역할을 하는데요. 오일로코시 미방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이제 상수 대신에 뭔가 변수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bx, cx라 쓴 것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px하고 qx의 모양을 잘 보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네요. 그래서 불능이 되는 점이에요. px도 qx도 동시에 불능이 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그 점이 x 이퀄 제로죠. 이렇게 될 때 이 x 이퀄 제로라는 점을 우리는 주어진 미방의 싱귤러 포인트, 특이점이라 하자라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x 이퀄 제로에서 px하고 qx가 잘 정의되어 있으면 또는 해석적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정상점 또는 정칙점이라 할 것이고, px하고 qx가 둘 다 x 이퀄 제로에서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된다면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둘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하나만 0이 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즉 px와 qx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 그 점이 x 이퀄 제로에서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주어진 x 이퀄 제로는 주어진 미방의 싱귤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레귤러 포인트란 말과 싱귤러 포인트란 말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 세 번째 용어인 정칙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정칙 특이점이란 말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정칙 특이점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를 우리말로 정칙 특이점이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정칙 특이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인데, 특이점 중에서 다시 정칙 특이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예문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x 이퀄 제로가 이미 특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px에다가 자, 이제 레귤러 싱귤러 포인트의 정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정칙 특이점에 대한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y2' 플러스 px y' 플러스 qx y 이퀄 제로에서 x 이퀄 제로가 이 미방의 특이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px와 qx를 동시에 분모가 0이 되는 점일 수도 있고, 둘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분모가 0이 돼서 불능이 되게끔 하는 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x 이퀄 제로가 이 미방의 특이점이라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할 때를 x 이퀄 제로를 특별히 정칙 특이점이라 얘기를 할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자, 이 px에다가 반드시 x를 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qx에는 반드시 x의 제곱을 곱합니다.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다른 걸 곱하면 안 되고요. px에는 무조건 x를, qx에는 항상 x의 제곱을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새로운 함수, 이 함수가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두 개가 다 동시에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x 이퀄 0에서 이걸 곱한, 여기에다가 x를 곱한 새로운 함수와 여기에다 x를 곱한 새로운 함수가 동시에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 될 때, 밑에 거 지우겠습니다. 동시에 해석적이 돼 준다면은, 그러면은 이 x 이퀄 0를 이 주어진 미방, 이 미방을 편의상 스타식이라 놓을게요. 이 스타식에 원래는 이제 특이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을 만약에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특이점을 다른 말로 이 스타식의 정책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귤라 싱글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 우리가 곧 배우게 되는 프로비니우스 해법은 그냥 특이점일 때 적용하는 해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책 특이점일 때만 적용하는 해법입니다. 그럼 어떤 게 정책 특이점일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y2' 플러스 그 다음에 xy' 플러스 y 이퀄 0.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일러 코시 미방입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형식적으로 양변을 x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형식으로 나눠버리면 그 말은 곧 x가 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x가 0이 아니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얘를 나눴을 때 x분의 1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y 이퀄 0죠. 사실 우리는 앞에서 이 오일러 코시 미방을 공부할 때 학습을 했었습니다. x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0이 아니니까 양수 아니면 음수 둘 중에 하나이어도 되죠. 그런데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편의상 앞으로는 x가 양수인 경우만 다뤄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식을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일러 코시 미방은 x가 양수일 때만 주로 다루게 됐죠. 자, 이제 여기에서 볼까요? 이 px하고 qx라는 이 함수를 보면은 당장 x 이퀄 0에서 분모해야 되니까 불능이죠. 그래서 이 오일러 코시 미방에서 x 이퀄 0는 분명히 특이점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가 p고 얘가 q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책 특이점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x 곱하기 px를 계산해 봅니다. px가 얘거든요. 곱하면 x분의 1, 이거 서로 소구되니까 형식적으로 약분하니까 1이 나왔죠. 이런 상수함수고 상수함수는 x 이퀄 0에서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qx에다가는 여기 보세요. 여기는 x고 여기는 x의 제곱이에요. x의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qx가 x의 제곱분의 1이죠. 자, 역시 약분하니까 1. 역시 이것도 상수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px에다 x를 곱한 함수와 qx에다 x제곱을 곱한 함수가 각각 x 이퀄 0에서 동시에 해석적인 함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일러 코시 미방은 분명히 x 이퀄 0가 정책 특이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모든 특이점이 다 정책 특이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예문도 아무나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예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보죠. 자, 이제 x의 제곱 y2'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y 프라임 플러스 xy 이퀄 0. 오일러 코시 미방 아닙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오일러 코시 미방은 한 번 미분한 거 앞에 x가 있어야 되고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x의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선생님이 일부러 x를 다른 쪽에다가 곱해놨거든요. 그냥 변수 계수 갖는 미방일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물론 x제곱이 0이 아니었다는 가정하에서요.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y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니까 x분의 1 y 이퀄 0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p가 되고 이 부분이 q가 됐죠. 우리는
x에다가 px에다 항상 x를 곱합니다. x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해보니까 여전히 x분의 1이 나와 있어요. 이 함수는 x 이퀄 제로에서 특이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 돼줘야 되는데 당장 이 첫 번째가 해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x 이퀄 제로는 이 미방의 특이점일 뿐이지 정책 특이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문은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조금 더 보완하면 프로비니우스 해법은 사실 모든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단지 선생님이 적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원점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은 좀 더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는 건 잠시 후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예문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점이 아닌 경우는 곧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QX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해석적이 돼줘야 되는데 어느 하나만 해석적이 되고 나머지가 해석적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X가 돼서 얘는 해석적이 되는데 얘가 해석적이지 않으니까 정책 특이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이 다 원점이 정책 특이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변수 계수를 갖는 미방일지라도 원점이 정책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일러컷시 미방처럼 원점이 정책 특이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예문은 원점이 그냥 특이점이 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차이점들을 잘 이해하고 또 구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용어들을 왜 구별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정책 특이점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정책 특이점을 갖는 이런 변수 계수를 하는 미방의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라면은 앞에 정리 1번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y는 이퀄 시그마 am의 x m승꼴의 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연구한 프로비니우스가 찾아냈던 해법에 의해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렇게 x 이퀄 제로가 정책 특이점이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보다시피 이계 미방을 우리가 다루고 있자 하거든요. 우변 0이죠. 이계 미방을 만족하는 일반을 구성하는 독립이 되는 해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해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꼴의 해를 갖는다. 이것이 프로비니우스 정리 첫 번째 정리입니다. 프로비니우스 정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안에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정리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x 이퀄 제로가 정책 특이점이었을 때요. x 이퀄 제로가 정책 특이점이었을 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지금 정책 특이점을 갖는데요. 두 개 해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 적어도라 표현했으니까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해의 모양은 y는 이퀄 xr승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m승꼴의 해를 갖는다 라는 것이 프로비니우스가 찾아냈던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5장 1절과 2절에서 공부했던 그 몇 급 세법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모양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A0는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프로비니우스 세법을 적용할 때 A0는 0이 아니고요. 자, 이게 없을 때하고 이게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확실하게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 정리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비니우스 정리 첫 번째 정리입니다. 자, 이제 함수 bx하고 cx가 해석적인 경우, 자, 이제 bx하고 cx는 해석적인데 이 전체적인 모양을 본다면 여기 px하고 여기 qx는 x 이퀄 제로에서 특이점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문제는 보다시피 x 이퀄 제로에서 특이점을 갖지만 px에다가 x를 곱하고 qx에다 x제곱을 곱했더니 남는 것은 여기다 x를 곱하고 여기다 x제곱을 곱하면 남는 거는 이제 bx하고 cx만 남잖아요. 근데 이 bx하고 cx가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정책 특이점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분 방정식은 x 이퀄 제로에서 정책 특이점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책 특이점이 되면은 프로비니우스가 찾았던 방법은 두 개 해 중에 적어도 어느 하나, 최소한도 어느 하나는 언제나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x의 r승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 am의 x의 m승 꼴이에요. 이거 풀어쓴 것 뿐이고요. 여기서 요 a0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꼴로 표시될 수 있는 해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는 것을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 정리인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 정리 두 가지는 다 증명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수준을 벗어나는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증명이라서 우리는 이 계산 결과를 그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A0는 0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해에 관련된 것은 프로비니우스 정리 2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꼴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프로비니우스 해법 정리에서 나타났던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은 실제 미방을 풀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 x제곱을 다시 곱하면 이거와 동치가 되겠죠. 자, 이제 x 이퀄 0는 이 표준형에서 본다면 특이점이니까 시그마 am의 xm 스꼴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프로비니우스 정리로부터 이런 꼴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해가 어떤 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모양을 주어진 이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요 부분 있죠. 이 프로비니우스 해법을 적용할 때 앞에 5장 1절과 5장 2절에서 배울 때는 요게 없었기 때문에 얘만 측정하면 됐어요. 얘만 계산하면 됐었는데요. 하지만 프로비니우스 해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됩니다. R도 찾아야 되고 또 그로부터 AM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요. R이 먼저 구해져야만이 AM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R이 포함되는 방정식, R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을 우리는 결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정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다시피 결정 방정식, 이 결정 방정식의 해 종류에 따라서 해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프로비니우스 해법으로부터 해 y는 x의 r승 시그마 m이 0부터 무한대까지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은 풀어서 써보면 a0 플러스 a1의 x의 1승 a2x의 제곱 이런 꼴입니다. 이제 전개를 해보면 a0 x의 r승 a1의 x의 r 플러스 1승 그리고 a2의 x의 r 플러스 2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a0가 0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했던 거는 이 r을 찾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얘가 0이면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또 이게 0이 되면 또 그 다음에 얘를 찾아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붙인 것 뿐이에요. r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0는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해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y'과 y2' 있으니까 이거 당함수잖아요. 잘 보면 상수항부터 x의 r-1창은 없는 r차식 이후부터만 나타나는 그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얘도 당함수거든요. 당함수는 적당한 수렴 구간 안에서 항별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도 적당한 어떤 수렴 구간이 있었다라 볼게요. 그 수렴 반지름을 알려놨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r은 그냥 어떤 값인지 몰라도 수렴 반지름 r을 구하는 앞에서 배웠던 그 코시의 수렴 반지름 구하는 공식에다 적용해서 r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r이에요. 여기가 이제 수렴 구간이라 보고 이 범위 안에서는 절대 수렴하기 때문에 항별 미분, 항별 적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재배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y'을 계산해 봅니다. 항별 미분하죠. 그럼 r a0 x의 r-1승 r 플러스 1 a1의 x의 r승이고요. a1의 x의 r승 그리고 r 플러스 2의 a2의 x의
자, 여기서 1 빠져나니까 R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Y 프라임은 이런 모양이었네요. 자, 이어서 Y2 프라임도 계산합니다. 얘를 다시 항별 미분합니다. R-1, A0, X의 R-2승 그리고 R 플러스 1, R, A1의 X의 R-1승 이렇게 됐죠. 자, 이제 Y 프라임, Y2 프라임을 이 식에다가 이걸 이제 편의상 스타식이라 놓을게요. 스타식에다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자, Y2 프라임에다가 X의 제곱을 곱하는군요. 자, 여기다 X 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X의 제곱 Y2 프라임 플러스 XBX 그리고 Y 프라임 플러스 CX Y 이퀄 제로예요. 여기서 BX하고 CX는 앞서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몇 급수 전개가 가능한 그런 함수들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요 식에다 대입을 해요. Y2 프라임에다 X제곱을 곱하니까 X제곱을 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R-1 A0 X제곱을 곱하니까 X의 R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을 곱합니다. R 플러스 1 R A1 X제곱을 곱하니까 X의 R 플러스 1승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계산됐습니다. 플러스 X 그리고 여기 BX하고 CX를 얘네들은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니까 이 함수들은 몇 급수 형태로 전개가 가능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계수를 B0, B1X, B2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라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한 식은 요 BX를 전개한 식이라 보면 돼요. 그리고 Y 프라임이죠. Y 프라임 여기 있어요. RA0 X의 R-1승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여기 CX예요. 자, 요 CX는 자, 요 CX도 역시 마찬가지로 X 이퀄 제로에서 해석적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몇 급수 전개가 된 것이 이런 모양이었다라 보겠습니다. C0 C1X 플러스 C2X의 제곱. 자, 이 파란색 부분은 요걸 전개한 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Y예요. Y는 여기에요. A0X의 R승 플러스 그 다음에 A1의 X의 R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X죠 Y2 프라임, 두 번째는 요 가운데 거, 세 번째는 요거예요. 이거 다 더한 것이 0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하는데요. 우리는 잘 관찰해 보면 이 첫 번째 식은 제일 낮은 차수가 X의 R승이에요. 두 번째 식은 요 앞에 X가 있거든요. 이건 상수항이고 이렇게 곱하니까 역시 X의 R승이 제일 낮은 차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도 이렇게 전개하면 X의 R승이 제일 낮은 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X의 R승이 제일 낮은 차수가 됐고요. 그럼 오름 차순으로 다 전개할 수 있겠죠. X의 R 플러스 1승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퀄 0이니까 우리는 항을 재별하려고 합니다. 이 수렴 구간에서 절대 수렴하니까 항을 재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승, R 플러스 1승, R 플러스 2승 이렇게 오름 차순에서 우변 0이니까 몇 급수의 항등식 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R승 앞에 계수가 어떤 모양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X의 R승, 이 첫 번째 식은 이거죠. R-1 A0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렇게 곱하면 X의 R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B0 이렇게 R, A0, B0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니까 앞에 개수를, X의 R승을 묶어냈으니까 개수만 써서 표시한다면 A0, B0, 그리고 R 이렇게 됩니다. A0, B0, R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X의 R승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전개하면 A0, C0입니다. A0, C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뭔가 만들 수 있겠죠. 하나하나 전개하면은요. 자, 근데 우리가 결정방정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맨 앞에 있는 식에서 나타나게 돼요. 왜냐면 이 맨 앞에 있는 식에 R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정방정식 R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전개했을 때 가장 낮은 차수 앞에 개수를 0이라 놓고 풀면 됩니다. 왜냐면 우변 0이잖아요. 0이니까 당연히 항등식으로부터 얘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이걸 다 만족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때 연립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 자체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했던 R을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많은 학생들이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R, 여기서 나오는 R,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얘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해가 당연히 여기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던 R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왔어요. 1을 여기다 대입해서 R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결정방정식, 즉 방정식의 해가 이런 꼴이다 했을 때 이 R을 결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방정식을 잘 보면 A0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0을 묶어내면은 여기는 R-1 A0을 묶어내니까 플러스 B0R이 될 것이고 A0을 묶어내니까 여기가 C0 이렇게 됐죠. 이 값이 0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A0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A0 0이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가정했었습니다. 두 개 곱해서 0이 되는데 얘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결정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R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결정방정식을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방정식은 얘를 전개하면 R제곱, R제곱 마이너스 R B0니까 플러스 B0 마이너스 1R이 되는군요. R제곱 마이너스 R B0R이고요. 플러스 C0 이퀄 0예요. 자, 얘가 R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에요. 여기서 B0, C0는 뭘 나타내냐면은 얘가 X 이퀄 0에서 해석적, 얘도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니까 매크로닉 값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매크로닉 값을 전개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수함수라든가 삼각함수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모양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B0, C0를 당연히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 함수를 전개하는 순간에 알 수 있는 상수라서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는 R만 있습니다. 따라서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언제든지 해가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R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R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결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R은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해가 구해지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 R을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으로 구별합니까?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 R을 구별할 때 여기서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는 R1 또 하나는 R2라 놓겠습니다. 편의상 R1이 R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그러면은 R1과 R2 이렇게 물론 복소수가 나온다면 서로 대소를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데 실근이 나왔다면은 이렇게 크다라고 하고 중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수를 그럼 나눠서 설명하는 게 낫겠군요. 만약에 서로 다른 근이 나왔다고 가정할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면은 실근은 대소관계가 있어요. 복소근은 대소관계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다면 R랑 R2가 있었을 때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문제를 풉니까? 뭐 그렇진 않고요. 두 근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두 근의 차를 계산해 봅니다. 두 근의 차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0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정수일 수도 있겠죠. 또는 정수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바로 프로비니우스가 찾아냈던 것은 이 근이 이렇게 세 가지, 두 근의 차가 정수가 아닌 경우, 정수인 경우, 그리고 0인 경우 이 세 가지에 따라서 해의 모양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프로비니우스 정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정방정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름차순 했을 때 제일 낮은 차수 앞에 개수를 0에 놓고 풀면 되고요. 이때 A0가 나오면 A0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나머지 R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말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결정방정식이 R, R-1, B0, R 플러스 B0, R 플러스 C0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정리로서 조금 전에 생각했던 이 미분방정식을 풀었더니 결정방정식이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이 두 근의 차, 이게 두 근이 다 복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두 근이 만약에 복소수라면 얘네들이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복소수가 나오게 돼요. 복소수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두 근의 차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
또는 0이냐. 0이라는 얘기는 중군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프로비너스 정리 1번은요. 적어도 어느 한 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해를 찾고자 하거든요. 일반해를 찾으려면 이게 미방이거든요. 우변형이 되는 제차. 그래서 독립이 되는 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정리로는 기껏해야 한 해가 어떻다라는 것만, 최소한 또 한 해가 이런 꼴이에요 라는 것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일반해를 이 결정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정수가 아닌 경우, 0인 경우, 정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경우 볼까요? 두근의 차가 정수가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R1-R2가 2분의 1, 뭐 아니면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수가 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근의 차가 정수가 아니면 두 해가, 독립이 되는 두 해가 각각 프로비너스 정리 1번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즉, 첫 번째도 X의 R승 그리고 쭉 시그마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워버렸군요. 우리가 해가 X의 R승 시그마 AM의 X의 M승꼴의 해를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적어도 한 해가. 적어도 하나는 이런 꼴이라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R1-R2가 정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R1을 대입했을 때 해가 이거라면 R2도 똑같이 대입을 해요. R2도 똑같이 대입하면 이제 개수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AM이라 썼다면 책에는 이제 대문자 AM이라 써서 구별했네요. 자, 이렇게 서로 개수 이게 달라지면 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두 개가 1차 독립이 되는 해가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첫 번째 모양을 풀어 쓴 게 이거고요. 두 번째 모양을 풀어 쓴 게 이거예요. 이 둘은 서로 독립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기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독립이 되는, 일반을 결정하는 독립이 되는 두 해를 말한 거거든요. Y1의 모양과 Y2의 모양은 각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근의 차가 정수가 아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R는 2가 나왔고 R2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두근의 차가 정수가 아니잖아요. 이거에서 이거 뺀 건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R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도 R이 있어요. 여기다 다 대입해서 순차적으로 개수사의 관계식을 찾아요. 그 개수사의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얘가 구해지면 그렇게 해서 한 해를 구하고요. 두 번째는 다시 1로 되돌아가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 R2를 여기다 2분의 1 또 넣어요. 여기다도 R이 들어있을 때 다 2분의 1 넣어요. 그러면 또 개수사의 관계식 AM이 구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해는 서로 독립적인 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개를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하면은 X의 M 플러스 2승이고 얘는 X의 M 플러스 2분의 1승인데 여기다 아무리 상수해도 이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독립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독립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R1-R2가 0이면 어떡하죠? 라는 문제인데요. R1-R2가 0이면 한 해는 이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드시 로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R1-R2가 0이 되는 경우는 곧 R1하고 R2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요 결정방정식을 풀었더니 중군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해는 분명히 이런 꼴이 있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반드시 로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에다가 로그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꼴의 모양으로 해를 갖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얘를 또 다시 이렇게 가정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얘를 쭉 전개해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Y2도 처음에 이렇게 가정하고 원래 주어졌던 미방에다 다 대입해서 대문자 A1, 대문자 A2 이런 값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가 제로가 되는 이중군이라면은 반드시 로광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요 다음에 이어지는 시간에 로광을 반드시 갖고 있는 예문을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잘 숙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두근의 차가 그럼 정수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하면 역시 첫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얘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에 K가 곱해져 있고요. 여기는 A0항이 없지만 세 번째 경우는 A0항이 있어요. K, Y1 이거는 비슷하죠? 여기는 반드시 로그가 들어있다는 얘기지만 K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 K가 0일 수도 있어요. 얘가 0이면은
로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0이 되는 순간에 모양이 마치 뭐와 비슷하게 생겼냐면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얘랑.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K가 0이 아니면 로우광이 나올 수도 있고요. 로우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가 정수일 때는 이런 모양의 해가 있더라라는 것을 역시 프로비니우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K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로우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K가 0이 아니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양의 해가 있더라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찾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 안에서는 다양스럽게도 이 두 번째를 그나마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인 예문이었다면 사실 이 두 번째를 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필산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서 저자가 선택했던 많은 예문들은 이 두 번째 해를 구할 때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긴 푸는데요. 물론 한두 개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뺀 나머지 대부분은요. 첫 번째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할 때 이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방법 중에 라그랑지 정리라는 것을 배웠었죠.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 2장 1절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 해로부터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할 때 라그랑지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서 이걸 사용할 테니까 반드시 암기해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변수계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의 독립이 되는 두 번째를 구하려고 할 때 이 프로비니우스 정리 2번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간단한 예문 같은 경우는 라그랑지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시간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